안녕하세요 GEC 클래스 멘티 여러분. 저는 이번 1주차와 3주차 수업을 담당하게 된 멘토 꽃다발입니다. 저는 UAT 애니메이션 활용법과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저에게도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함께할 시간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1주차의 수업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총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콘티 작성 방법. 두 번째, 2인 이상 캐릭터 불러오는 방법. 세 번째, 배경 및 에셋 불러오는 방법. 네 번째, 구버전과 신버전 애니메이션 방법. 다섯 번째, 카메라 애니메이션 방법. 여섯 번째, 그림자 사용 방법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내용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겠습니다. 콘티 작성 방법. 콘티는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필수적인 설계도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장면과 카메라 연출을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스토리 구성. 첫 번째로는 원하는 노래 또는 배경음을 찾아본 다음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지 간략히 적어봅니다. 그리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 안에서 보여주고 싶은 내용을 정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돌 데뷔 영상이라는 주제로 캐릭터가 데뷔를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와 동시에 버튜버라는 부분을 놓치지 않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요 장면 정의. 위 영상을 보시면 저는 노래에 맞춰 컷을 나누어 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통 해야 씬은 최대 5초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만약에 긴 씬을 만들게 된다면 위 영상처럼 최대한 단조롭지 않게 무언가가 계속 추가되거나 바뀌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콘티를 제작할 때 카메라나 캐릭터 위치 등 하나라도 이동을 한다면 그 씬마다 컷을 나누어 콘티 작업을 해주는 편입니다. 최대한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글로 정리를 해봐야 영상을 직접 만들 때 바로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영상과 같이 카메라 구도, 캐릭터 모션과 구도, 에셋 위치, 페이실 등 최대한 구현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콘티에 저장을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콘티는 영상을 만들 때 영상의 스토리와 영상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콘티를 제작하지 않고 영상으로만 만든다면 유저가 영상을 보았을 때 주제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영상을 제작할 때는 콘티를 필수로 작성 후 영상을 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UET에 대한 강의로 진행됩니다. 제페토 UET 간단 설명. 제페토 UET에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게임 오브젝트가 총 3개가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 제페토 디폴트 라이트, 그리고 로더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게임 오브젝트는 제페토 캐릭터를 불러올 수 있는 로더입니다. 구버전과 신버전의 차이점. 로더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페토 UET에는 버전이 있습니다. 구버전은 3.2.4, 신버전은 3.2.12로 로더 또한 두 버전에 따라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구버전에서는 제페토 아이디를 적은 후 수출을 통해 제페토 계정 아이디를 가져와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한다면 신버전에서는 제페토 아이디만 있다면 바로 캐릭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구버전에서는 3D 캐릭터만 사용이 가능하고 스페이스 아이템을 불러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버전으로 쓰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드리자면 애니메이션에 있어서는 3.2.12가 3.2.4에 비해 조금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니 모두 잘 따라가 준다면 두 버전 모두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2인 불러오는 방법. 제페토 캐릭터에서 남의 캐릭터와 자신의 캐릭터를 불러오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기 전 로더를 복사 붙여넣기 한 후 하나는 자신의 아이디를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적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총 2개의 다른 캐릭터가 신창에 나타날 것입니다. 2인 불러오는 방법. 본인의 슬롯 2개를 불러오는 방법은 타인의 캐릭터를 불러오는 방법보다는 복잡합니다. 먼저 자신의 아이디를 적은 로더를 가지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슬롯을 교체해준 뒤 플레이 버튼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로더를 복사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러곤 자동으로 걸린 일시정지를 한번 풀어주고 두 번째 로더를 한번 열어보며 제페토 컨텍스트가 2개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페토 컨텍스트 중 위에 있는 첫 번째 컨텍스트를 삭제시킨 후 다시 일시정지를 풀어주면 자신의 슬롯 2개를 신청해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배경 및 에셋 불러오는 방법. 배경 및 에셋 사이트 소개. 배경 및 에셋은 유니티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배경, 에셋을 추가한다면 그만큼 어지럽고 시선이 분산되어 영상에 집중을 못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페토 유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배경과 에셋은 MMD몰, 유니티 에셋 스토어, 스케치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MMD몰은 MMD 스테이지로 쓰이는 배경들입니다. 보통은 디비언탈트로 불리는 사이트를 통해 찾거나 니코동, 부스 등 여러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위 사이트들은 모두 회원가입이 필요한 사이트들이니 참고 바랍니다. 에셋 스토어는 유니티 허브 로그인만 되어 있다면 간편하게 다운로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료 스테이지로 퀄리티가 좋은 스테이지를 찾기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에셋 스토어에서는 보통 스테이지 대신 에셋, 이펙트, 포스트 프로세싱, 스카이박스 등 영상이나 사진을 꾸며주는 요소를 추가합니다. 스케치팩은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배경과 에셋 모두 찾을 수 있는 곳이 스케치팩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스케치팩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것들은 오비제, FBX 파일과 블렌더 파일이 전부입니다. 그 외의 파일은 전부 유니티에서 호환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블렌더 파일 또한 블렌더에서 한번 FBX로 변환을 해줘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별 파일 불러오는 방법. MMD몰. 우선 MMD몰에서 배경을 가져올 때는 꼭 지켜주셔야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스테이지를 사용하기 전 리드미 파일을 꼭 읽어볼 것, 상업적 사용을 하지 말 것, 출처를 밝힐 것. 그럼 이제 MMD몰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MMD 스테이지를 사용할 때 블렌더에서 변환을 하지 않고 MMD4 메카님이라는 파일을 사용하여 MMD 스테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일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저는 대부분 디비언탈트라는 사이트로 들어가 거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로 접속하여 스테이지를 다운받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스테이지, 걸린 링크로 이동하여 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야 하는 총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다운로드가 되는 스테이지는 제목 밑에 있는 제작자의 이름으로 출처를 적어주시고, 타 사이트로 가는 스테이지는 그 사이트에 걸린 제작자의 이름으로 출처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타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실 때는 가끔 비밀번호가 걸린 스테이지들이 있는데 그 비밀번호 또한 사이트에 걸린 또 다른 사이트 또는 리드미 파일을 통해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제 파일을 다운받고 압축까지 풀어서 유니티에 넣으셨다면 MMD 파일 안에 파란 네모 상자가 있으실 겁니다. MMD4 메카님 파일을 넣었다는 전제하에 제작 중입니다. 이 파란 상자를 클릭 후 인스펙터 창에 나오는 3개의 체크를 해준 다음 인스톨을 해주시면 파일 안에 스테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에셋 스토어. 에셋 스토어는 유니티 안에서 바로 갈 수도 있고 직접 서치하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에셋의 이름을 영어로 검색 후 원하는 가격대를 설정하고 서치를 해주면 많은 에셋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에셋을 골라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상단에 유니티로 바로 가기 버튼이 나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유니티 안에서 패키지 매니저가 열리고 패키지 매니저 안에서 다운받은 에셋을 볼 수 있는 칸으로 넘어가집니다. 여기서 방금 다운받은 에셋을 찾아 클릭 후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준 후 인스톨 버튼까지 눌러준다면 유니티 에셋 창 안에 다운받은 파일이 생성됩니다. 스케치팩. 스케치팩은 인터넷 서치 후 들어가줍니다. 그 후 메인 화면에 있는 검색창을 눌러준 다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원하는 에셋을 영어로 검색해주면 수많은 에셋이 사진과 함께 뜹니다. 스케치팩은 가격대를 설정할 수 없어 무료와 유료가 같이 뜨는데 그래서 유료인 것들을 제외하고 무료인 에셋을 찾아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보면 파일명들이 존재합니다. 이 파일들 중 여러분 FBX와 OBJ, 블렌더 파일만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FBX와 OBJ 파일은 다운로드 압축을 풀어주고 바로 유니티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색깔이 없는 흰 에셋 또는 배경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텍스처 파일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하나 직접 텍스처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블렌더 파일은 다운 후 블렌더에서 FBX로 한번 변환을 해주셔야 유니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가끔 텍스처가 사라져 흰색 에셋으로만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 유니티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기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9버전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불러온 후 로더를 한 칸 열어주면 제페토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컨텍스트를 클릭 후 인스펙터 창을 확인해보면 애니메이터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 체크박스에서 아바타 부분을 없애주어 논으로 바꿔준 후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만들고 애니메이션 파일까지 만들어서 컨트롤러를 더블 클릭 후 애니메이터가 나타나면 애니메이션 파일을 드래그하여 컨트롤러와 이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를 제페토 컨텍스트에 있는 애니메이터 체크박스 중 컨트롤러 창으로 드래그해주면 됩니다.
신버전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불러오고 한 칸 열어주면 제페토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클릭 후 인스펙터 창에서 애니메이터 체크박스를 언체크해준 다음 한 칸을 더 열어서 바디와 힙을 확인합니다. 그 후 S창에서 애니메이션 컨트롤러와 애니메이션 파일을 만들고 구버전과 똑같이 이어줍니다. 그 후 똑같이 이름만 다르게 하나 더 제작해줍니다. 이름은 모션 또는 힙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컨트롤러 2개를 바디와 힙에 하나씩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 컨트롤러를 넣었다면 제페토 컨텍스트 또는 바디나 힙을 잡고 애니메이터 창을 열어줄 것입니다. 애니메이터 창은 컨트롤 플러스 U 또는 윈도우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를 통해 열 수 있습니다. 이 창은 여러분이 컨트롤하기 편하게 패키지 옆으로 넣어줍니다. 여기서 빨간 버튼을 누르고 캐릭터를 움직이면 키프레임이 생성됩니다. 기본 설정은 60프레임으로 60프레임당 1초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구버전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움직일 때도 컨텍스트로 움직이면 되지만 신버전 같은 경우에는 로더에도 컨트롤러를 하나 더 만들어 포지션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컨트롤러로 로더에 있는 컨트롤러는 포지션 값을, 바디에 있는 컨트롤러는 표준 값을, 힙에 있는 컨트롤러는 모션 값을 만들어서 컨트롤을 누른 채 하나씩 잡고 인스펙터 창에 있는 애니메이터 버튼을 통해 누르면 3개의 컨트롤러가 동시에 출력됩니다. 카메라 애니메이션, 카메라 추가.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인 카메라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간혹 움직이지 않거나 디스플레이가 바뀌는 등의 오류가 나타나 메인 카메라를 복사, 붙여넣기 하여 메인 카메라 1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한 메인 카메라는 디스플레이를 2로 바꾸어 게임창에 나타나는 숫자들과 포즈를 없애주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설정. 그 다음 S창에서 애니메이션과 동일하게 컨트롤러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주어 합체해주고 컨트롤러의 메인 카메라 1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클릭 후에 똑같이 위치를 움직여가며 키프레임을 설정해주고 다른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 컨텍스트나 힙, 바디와 같은 것들을 클릭 후 동시에 재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림자 활용법, 라이트 설명. 유니티에는 하이라키 창에서 클릭을 하고 라이트에 들어가면 총 4가지의 라이트가 존재합니다. 디렉셔널 라이트, 스폰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에리어 라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디렉셔널부터 포인트는 신창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빛이라면 에리어는 유니티 안에서 따로 설정을 해야만 나타나는 빛입니다. 디렉셔널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빛의 중요한 포인트는 트랜스폼에 따라 보여지는 빛이 달라집니다. 스폿의 경우 가로등 같은 형태의 오브젝트에서 타원형의 빛을 발광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스포트라이트로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포인트의 경우 횃불이나 전구 같은 오브젝트에서 활용됩니다.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발광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에리와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지 않아서 만약 궁금한 멘티분들이 많다면 디스코드에서 따로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설정. 어떤 라이트든 하이라키에서 캐릭터의 그림자를 위해 움직이는 라이트를 클릭 후 인스펙터 창에 있는 라이트 설정에서 섀도우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그림자가 표면의 각 면에 의해 캐스트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 사이드를 클릭하여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게임 오브젝트에서 그림자를 캐스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섀도우 올리를 클릭하여 캐릭터 위에도 그림자가 생기게 해줍니다. 그림자 진하기 설정. 그림자를 보면 빛에 비해 그림자가 너무 연하게 보이거나 또는 스테이지 위에 그림자가 아예 나타나지 않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상단에 있는 에딧, 프로젝트 세팅으로 이동한 다음 퀄리티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섀도우 타입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섀도우 마스크 모드는 디스턴스 섀도우 마스크로, 섀도우는 하드 앤드 스포트 섀도우로, 섀도우 리솔루션은 하이 리솔루션으로, 섀도우 프로젝션은 스테블 핏으로, 그리고 섀도우 디스턴스는 15에서 40 사이로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과제 안내. 긴 강의 내용을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수행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콘티 작성 후 컨펌을 받은 뒤 2인 이상의 캐릭터를 활용해 20초 내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2명 이상의 캐릭터. 두 번째, 배경과 소품을 활용하기. 세 번째, 간단한 캐릭터 동작과 카메라 연출. 네 번째, 그림자 활용입니다. 이 과제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의 심화 과정과 조금 더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팁들이 나갈 예정이니 과제 빼먹지 않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업 이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